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적인 동지가 된 것 같은 트윗을 했습니다. 북한이 구구절에 핵시위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하면서 우리 둘이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워싱턴 DC 본부를 폐쇄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합니다. 바브 우드워드의 새 책 두려움에 대해 대통령과 저자가 설전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은 가짜책이라고 하고 저자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처음에는 그 같은 반응이었다면서 미국인이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 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개입한 뒤 민주당의 투표 참여에 불꽃이 붙을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의 트럼프 지키기 방패가 세워질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 등이 관세를 피해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트윗하지만 포드사는 이미 미국 생산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이슈를 앞세운 극우 사회민주당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나치주의에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심판의 벌칙 부과에 불복하고 기록 경신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윌리엄스 편에 서서 테니스에서 남녀 선수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주말이었기 때문에요. 오늘이 이제 10일이고 어제가 9일인데 한국이 조금 날짜가 빨리 가니까 북한이 이미 이제 그 토요일에 구구절 아주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지난해까지는 거의 그 몇 년 동안은 북한의 그 구구절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더군다나 이번에는 70돌 경축 이렇게 크게 그 썼던데요. 김일성 광장에. 그런 그 행사에서 항상 거의 핵에 관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All about 핵이었습니다. 화성 14호, 화성 15호 하면서.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70돌 경축은 all about 경제였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올해 처음에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한국에는 평창올림픽이 있고 북한에는 이제 그 건국기념일 구구절 70돌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행사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굉장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그 만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갔다면 했을 것이라고 그 느껴지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늘 연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창건일에 그 거의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진핑 대신에 중국에서 그 리산수 그 세 번째죠. 공산당 서열로는 상무위원장 7명에 포함된 이제 이 서열 3위가 가서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팔을 그 딱 높이 그 손을 잡고 팔을 높이 치켜든 그 모습은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판문점에 와서 많이 그 활짝 웃었던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도 환한 미소, 그야말로 그 젊은 사람의 환한 미소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줬던 것을 똑같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라이브로 이번에 생중계하지도 않았지만, 라이브도 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연두교소에서 얘기를 한 것과 같은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은 거죠. 연설조차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전부 워싱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탄도미사일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슬로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탱크가 쭉 지나가는데 과거 같으면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근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그 오래된 탱크에 강한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광장에 외국인 기자들을 초대해서 사회주의 이념과 슬로건을 보여주고 마스게임을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는 했지만 더 이상 이제 탄도미사일은 안 보여준다는 거죠. 평화와 경제개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북한이 미스터 프레지던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점점점 썼거든요. 아주 큰 긍정적인 표현이다. Thank you to 그 체어맨 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wi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e will both prove everyone wrong 하고는 느낌표를 딱 찍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핵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미국과 북한의 이런 그 외교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everyone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 둘이 증명을 하겠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거든요. 그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하는 트윗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에게만은 이번에도 다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내 정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리아가 또 어떻게 하면은 시리아에게 군사력을 쓰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당장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닫을 예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H.R. 맥메스터의 뒤를 이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뒤에서 지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점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지금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닫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거의 뭐 한 그 3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내게 좋은 말 하는 것 또 하나가 세 번째 정도로 이스라엘을 둘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잘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에 잘 보인다기보다 이스라엘을 어떠한 그 종교적인 것으로 본인들과 연결을 시키는 복음주의, 미국의 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팔레스타인,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오피스를 닫아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긴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거죠. 또한 이제 이미 UN 팔레스타인 난민국의 지원금은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발표할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도 미국이 제재하겠다. 어떤 경우에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팔레스타인에게 부당하다고 그것을 조사하고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런 것을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재판소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판사를 그냥 미국에서 제재시켜버리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슈는 그렇다 하고 팔레스타인 이슈보다는 북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조금 있으면은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북한의 이 종전선언 문제 현재로서는 쉽게 가까운 시일 안에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북한 카드를 미국 국내 정치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어제도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트윗하는 것이 워터게이트를 그 사건을 그 취재를 해서 리처드 닉슨을 사임하게 만든 그 밥 우드워드가 쓴 책이 가짜라고 계속 얘기를 그 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내가 진짜 책을 쓰겠다. 백악관이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그 선거 유세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 Totally 대통령. phony quotes. I mean, totally like fraudulent books. They're like fraudulent books. 민주당이 미쳐간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누가 미쳐간다, 민주당이 미쳤다, 언론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그 얘기들을 저널리스트들도 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른 당을 향해서 뭐 미쳐간다던가 가짜다, 적이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니면 서로가 밀고 당기고가 아니라 서로가 또 그 말을 또 인용하고 반복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스턴 헤럴드, 워싱턴 타임즈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들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워싱턴 포스트와 다르고 물론 워싱턴 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보스턴 헤럴드는 보스턴 글로브와 다릅니다. 그렇게 돼서 왜 그러면은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나 보스턴 헤럴드나 워싱턴 타임스나 이런 신문을 많이 인용을 하지 워싱턴 포스트나 아주 진보적인 뉴욕 타임스나 보스턴 글로브나 이런 것을 인용하느냐.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제까지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스턴 헤럴드, 워싱턴 타임스보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뉴욕 타임스가 훨씬 정확하고 중요한 그 기사를 많이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당이 미쳐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스턴 헤럴드, 워싱턴 타임스에서도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말이 점점 험해지는 거죠. 이 같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그 본인이 그 책을 쓴 그 밥 우드워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책이 나오니까.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지금 75세고 책을 18권을 썼는데 거의 대통령과 백악관에 관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에 관한 책이 이제 이번이 9번째 백악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 게 그렇게 쓴 것이고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뭐 NPR 방송 또 뭐 MBC의 투데이 쇼 어제 뭐 CBS 등등에 출연을 해서 하는 것 가운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할 때 북한 예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FTA 그런 것의 그 자료를 레러를 저기에 서명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경제자문이 지금은 사임했지만 훔쳤다는 그런 것을 그 가장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 한국과의 무역은 북한과의 문제, 한반도의 핵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훔쳤다. 대통령은 그 훔쳐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 게리콘 경제자문과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과 곧 그 전쟁을 한다고 going to 그 war 한다고 북한이 잘못 이해하고 정말 큰 북한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트윗도 하기 전에 좀 어떠한 형태로 막아지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뭐 주한미군들의 그 가족들 다 대피해라 하는 뭐 이런 트윗 하기 직전에 막았다는 이런 스토리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NPR, CBS, MBC 기자들이 밥 우드워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는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바보라고 했다든가 제임스 마티스가 뭐 제3차 대전 그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뭔가 그 미군도 주둔시켜야지 되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써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5학년, 6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던가 이렇게 당신이 말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 물어봅니다. 모든 그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다 물어보니까 밥 우드워드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워러게이트 사건을 쓸 때도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그 진실이라는 것은 밝혀지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요.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자신의 보스도 진실이 나오려면 어떤 케이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건 뭐 잡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나는 한 사람을 9번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지난번에 들려드렸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할 때도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녹음을 해서 어시스턴트가 그걸 또 트랜스크립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사람 인터뷰한 게 어떤 경우는 700페이지, 800페이지나 되고 그걸 또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가를 위해서 또 몇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Key 정확하게 witnesses, one person I interviewed 9 times, and the transcripts of those conversations are 700 or 800 pages. 700 or 800 pages for one person? Yes, sir. How many people did you interview? Oh, 네, 1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이 100명 인터뷰한 것 가운데서 50명 정도는 목격자이고 그 데이트, 타임,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가 충분히 다 설명이 돼서 일어났었던 일은 대통령이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익명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주한미군의 1년에 미국에서 그 35억 달러나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 집으로 데려오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이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그 여러 인터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런 그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음성을 들어봤던 그 CBS의 데이빗 마틴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people better wake up to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 내일 이 책은 나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미국이 중간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중간선거가요.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나 이번에 투표를 하러 가야지 돼.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그 대통령에 대한 중간 그 심판 성격도 있지만 평균 한 그 40%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율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본인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나 누가 더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언제였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던가요? 일리노이 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학교에서 뭐 상 받으면서 연설하고 1시간 넘게 하고 그 뒤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민주당 나가서 투표해라 하는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카사블랑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터미네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취향의 문제지. 그 카사블랑카가 터미네이터보다 세상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그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부르고 한 번 이제 쫙 그 공격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그 애나하임에서
왜냐하면은 그 오렌지 카운티가 공화당 그 연방 하원 의원 그 자리에서 민주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애나하임 그 컨벤션 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 쭉 나와서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그 지원하면서 공화당 그 반대 후보를 뭐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인신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또 그 오바마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은 이번 중간 선거가 정치적인 그 무분별함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민주당에 투표를 해라 이런 말이죠. 하원이라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체크 앤 밸런스를 잡도록 그렇게 그 연설을 했습니다. news is in 2 months, we have a chance to restore some sanity in our politics. 한 뭐 800명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make sure the real checks and balances in Washington. And I cannot tell you, all across the country, you can feel the energy. You can feel people saying, "O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죠. We are going to go up and we're going to start taking some clipboards out. And we're going to start knocking on some doors. 아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문도 드리고 자원봉사하고 가족과 같이 얘기하고 We're going to volunteer. We're going to talk to our family members. We're going to talk to the folks who've been sitting on the couch, being a little lazy when it comes to 아무튼 their 투표에 참여를 responsibilities 해라. and duties as citizens. 네, 시민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중에 책임 해서 글쎄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39지구 영킴 후보가 공화당으로 그 지역에서 그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딜레마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특히 이민 이슈 같은 것. 공화당의 이민 이슈가 결코 소수 인종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그 트윗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오늘도 그 NPR 방송이 분석을 했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지지층인 백인들 특히 이제 돈도 없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됐는데 민주당이 그 소수의 당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말이라도 시원스럽게 잘해주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부 현재로서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 같은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문을 열어서 그 동네에 뭐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흑인들에게 IQ가 낮다던가 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트윗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백인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에게 이민자도 마찬가지예요. 증오심을 지금 계속 그 불어일으키는 것. 이것을 그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인 무분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대통령의 파워가 거기 가 있지만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이겨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아야지 된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뒤늦게 민주당에서 볼 땐 늦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오바마가 나와서 민주당이 투표를 한다고? 우리가 더 나가서 트럼프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마지막은 항상 마지막 힘은 유권자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원은 그렇다 하고 상원도 요즘에 그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거나 거의 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지금 그 테드 크루즈까지 그 텍사스가 지역구인 여기까지 문제가 된다고 백악관의 예산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직도 이렇게 물어본대요. 알라바마주의 그 로이 무어가 왜 졌지?
왜 졌지? 지난해 특별선거에서 알라바마주에서 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은 그가 왜 졌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좋은 후보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로이 무어가 젊었을 때 30대 검사 때 뭐 열 몇 살 소녀들 그 뭐 이렇게 성추행, 폭행 했었다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왜 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진 이유가 굉장히 그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테드 크루스도 굉장히 그 보수인데 지금 거의 지금 그 여기도 이제 토스업 지역으로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과 본선에서 겨뤄야지 되는데 테드 크루스 자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워싱턴에 뭐 백악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난 걱정 안 한다. 워싱턴 가의 말을 누가 믿어? 텍사스 사람 말을 믿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에서 45% 되는 것을 낮다면 낮다고 할 수도 있고 높다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에서 45%지만 이 지지율은 너무나 강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지지율이고 또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야, 그 지지한다고 말 못하겠어 하는 사람도 아직도 그 샤이 트럼프 표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찍어야지 공화당 후보에게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게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는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그 무역 관계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이 다시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 상품에 관해서 뭐 2,67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도 앞으로 비싸진다고 하고요. 중국이 그대로 보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사상 최고라고 하거든요. 7월 달에 290억 달러 흑자였는데 8월 달에는 미국에 대해서 310억 달러가 흑자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무역 적자나 흑자냐 또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무역 적자 줄이기가 쉽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수입하는 게 뭐 5천억 달러가 넘고 중국이 뭐 그에 비해서 한 뭐 4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 되나요? 뭐 몇백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미국이 수입을 하니까 중국이 손해볼 것이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단세포적인 거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많은 것을 그 정도의 가격에 어디서 갑자기 사오느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싸져도 수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대안이 없어서 항상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정치가 그럼 썩었다. 썩은 물을 빼자. 그럴 때 대안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처럼 그럼 중국이 무역 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대안이 뭐냐? 지금 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현재로는 보고 있고요. 이것도 오늘 현재지 8월 달 현재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잘 가지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오늘 다시 했어요. 이 같은 수치가 나오니까 미국이 중국의 자동차를 팔면 관세를 25%를 붙이는데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팔면 우리는 그 2%밖에 안 된다. 이게 공정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들이 다 그 미국에 와서 만들 것이고 이제 우리는 미국 상품 사서 쓰면은 돼.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드도
더 이상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를 미국에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이렇게 붙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윗도 사실과 다릅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미 미국에서 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요. 중국에서 만들던 거를 만든다는 것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로서는. 그리고 오늘 모든 미국 언론들이 강조하는 것은 레슬리 문베스 CEO 그 CBS에 2006년부터 CBS 가서 CBS를 이끌면서 돈 많이 벌어줬죠. 그런데 결국은 7월 달에 여성들 뭐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 그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어제 6명의 여성들이 다 이름도 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그렇게 그에게 당했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 CBS에서도 더는 이 사람을 킵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임하게 됐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임하더라도 뭐 1억 달러, 지금 당장 못 받습니다만은 1억 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플러스 다른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미 그가 이제 그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가운데서 5분의 1은 미투 무브먼트 비슷한 그런 곳에 기부를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이 나쁘니까는 결국은 그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임과 그 잭 마가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본인 사임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뭐 예전에 뭐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된다고 했는데 알리바바가 만들어진 지가 20주년이 됐는데 잭 마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내가 빌 게이츠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일이 있다. 빨리 회사에서 그만두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알리바바 자체가 잭 마는 아니다. 그러나 나 이 잭 마는 영원히 알리바바에 속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어요. 미국과 이제 비슷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미국 대선 캠페인에 들어가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굉장히 그 현상 유지 정치 이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민 반대 이런 것은 이제 주로 후보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저기서 극우적인 그런 그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스웨덴의 총선에서도 물론 그 중도 좌파 그 이제 다수당이 간신히 28.4%가 돼서 또 중도 우파와 연합 세력을 이루면 역시 뭐 20 몇 %에서 뭐 이제 그 다수당을 차지는 하게 됩니다. 144석 중도 좌파가 그리고 중도 우파가 142석. 이게 이제 연합을 하면은 다수당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가장 큰 승리는 굉장히 극우적인 반이민적인 그런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극우적인 당이 17.6% 63석이나 차지했거든요. 전에 선거에서 12.9%였는데 그 의석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49석에서 63석으로 2014년도에서 지금 4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연합을 했어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 과반수가 안 돼요. 4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극우파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데와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자유한국당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스웨덴에서는 이 극우당이 나치주의의 뿌리를 두고 태어난 당이거든요. 1980년대 신나치라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도 엄청 했고 그러니까 또 그 난민 같은 것을 그 제도를요. 스웨덴이 2015년도에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니까 스웨덴 인구와 비교라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신나치를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도 그 이미지를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숨겼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막 불타는 뭐 이런 게 로고였는데 아주 무슨 클로버도 아니고요.
하늘색 아주 여린 듯한 그런 꽃을 그 당의 이미지로 바꾸면서 했거든요. 이민에 반대하고 기후변화를 막아야지 된다는 거에 반대하고 생각해보면 스웨덴이 2018년도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었는데도 나토에도 반대하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입소스의 여론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그 극단적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도적인 것은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기에 굉장한 그 슬픔이 있는 건데 극우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쉽다는 이거 좀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기존 정당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해법을 내놔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그 세레나 윌리엄스가 이제 24번째 글랜슬램 기록 못 깼잖아요. 23번째에서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15살, 16살 정도 차이 나나요? 일본 오사카 나오미에게 결국은 졌는데 6대4, 6대2. 그런데 이게 이제 심판이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세트 하나 빼어서 가고 이런 결과 세레나 윌리엄스가 졌다는 거잖아요. 코치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심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세레나 윌리엄스의 코치가 뭔가를 코치를 했다 하는 것이고 세레나 윌리엄스는 나는 코치 받은 것 없다. 심판은 뭔가를 사인을 줬지만 세레나 윌리엄스는 못 받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무슨 경기를 여기서 저기 몇 인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침착해라 하는 누구나 다 주는 상대 선수의 심판들도 주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레나 윌리엄스는 그 정도도 나는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나중에 라켓을 부수고 내가 여자라 이러냐 당신이 내 점수를 훔쳐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엉켜가지고 경기에 지고 말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레나 윌리엄스의 팬들이 심판에게 야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로피 받을 때도 선수 오사카 나오미에게도 야유를 하고 그러니까는 또 그 세레나 윌리엄스가 가서 아니야 당신이 승리자야 하고 야유하는 그 팬들을 멈추게 하고 결국은 지금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커버 스토리로 세레나 윌리엄스를 적고는 Nothing About Me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수없이 너무 많다. 내가 여자 선수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사실 있어요. 남자 선수들 라켓 부수고 뭐 농구 이런 데선 더 하고 해서 이번에 결국 세레나 윌리엄스 17,000달러 벌금을 물었는데 예전에 그 남자 선수가 이제 그랬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더 했는데도 1,500달러밖에 주지 않고 이게 참 그 여자 선수에게 심판들이 좀 그 부당하게 대하는 게 있다 하는 여론이 그 많이 오히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미국은 여자가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긴 그 오사카 나오미가 어렸을 때부터 세레나 윌리엄스 팬이었다고 하잖아요. 막 울고 그랬잖아요. 위로해 주니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왜 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거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몰랐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다. 이겨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